요양원에 대해서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언제쯤 요양원을 고려해야 하는지, 요양원에 가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요양원은 아무데나 보내면 되는 건지, 특히 부모님 상태가 점점 혼자 지내기 어려워질 때 요양원을 언제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막막함을 느끼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양원 입소를 고민하실 때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해보려고 하는데요. 요양원 입소 자격을 알아보고 계시다는 건 이미 한 가지 공통된 상황에 와 있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부모님이나 어르신이 혼자서 화장실 가는 것이 점점 힘들어졌거나 또는 식사를 스스로 챙기기가 어려워졌거나 치매 증상으로 혼자 두기가 불안해진 상태, 즉 돌봄이 필요하다는 사실 자체는 이미 분명해진 상황이실 거예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바로 요양원부터 떠올리게 되는데요. 하지만 실제로는 요양을 시작한다고 해서 곧바로 요양원으로 가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 의료적으로 비교적 안정적이고 집에서 생활은 가능하지만 일상생활 전반에 도움이 필요한 단계라면 재가요양 서비스, 즉 방문요양을 먼저 고려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건강 상태가 비교적 안정적이시거나 치매가 좀 있으셔도 낮에 옆에서 잘 봐드리고 사고 안 나게 챙겨드리는 게 우선이라면 바로 요양원으로 가야 되는 상황은 아닐 수가 있어요. 이럴 때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재가요양 서비스, 즉 방문요양입니다. 그래서 방문요양 같은 경우는 요양보호사가 어르신 댁으로 방문을 해서 식사, 씻는 거 도와드리는 건 기본이고 화장실 가시거나 아니면 기저귀를 사용하고 계시면 갈아드리거나 병원을 같이 가드리는 거 다 해드리고 있어서 옆에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잘 살펴드리고 혹시 치매가 있다고 하시면 말동무나 간단한 인지 프로그램까지 도와드리는 일상생활 전반을 지원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요양원과 요양병원을 고민하기 전 단계에서 부담을 줄이면서 돌봄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선택지가 되는 경우도 많아요. 실제로 현장에서 요양원 입소를 고민하시다가 제가 요양을 먼저 이용을 해보시고 아직은 집에서도 충분히 가능하겠구나 라고 판단하시는 분들도 많고, 반대로 제가 요양을 이용하면서 상태 변화를 좀 지켜보시다가 적절한 시점에 요양원으로 이동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시설로 가시기보다는 일단 집에서 전문적인 관리를 받아보시고 익숙한 집에서 지내시면서 좀 상태가 어떠신지 지켜보고 다음 단계를 결정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쯤에서 결정하시기가 참 복잡하고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 단계에서는 마땅히 물어볼 것도 없고 가족분들끼리만 끙끙 앓으면서 고민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상황에서 어떤 게 정답인지 판단하는 게 진짜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요양원을 준비해야 할지 아니면 아직은 방문요양으로도 충분할지, 또 나라 지원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게 이제 어르신의 건강 상태나 가족분들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하는데요. 너무 혼자 애쓰지 마시고 영상 상단에 있는 번호로 전화나 문자 한 통만 주시게 되면 현재 상황에 딱 맞는 선택지들을 최선의 방법들을 알기 쉽게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는 요양원을 실제로 고려하게 되는 기준이랑 입소 자격을 판단하는 자격 요건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요양원 입소를 위해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은 1등급부터 5등급 그리고 인지지원 등급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이 등급에 따라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는 요양원이나 공동생활가정처럼 시설에 입소를 해서 돌봄을 받는 시설급여랑 집에서 생활을 유지하면서 방문요양, 방문간호, 주야간 보호 등 이런 걸 이용하는 재가급여로 나뉘게 되는데요. 등급 판정을 받게 되면 노인장기요양 인정서라는 것과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 이걸 받게 되고 이 서류에 어떤 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지가 표시가 돼요. 보통 1등급부터 2등급은 신체적, 인지적으로 도움이 많이 필요한 중증 상태이기 때문에 혼자 이동하거나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시설급여 이용이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추가적인 절차 없이도 그냥 요양원 입소 바로 알아보셔서 입소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3등급 이하 같은 경우는 요양원에 갈 수 없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3, 4, 5등급이라고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서 시설급여를 이용이 가능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3, 4, 5등급을 받았더라도 최근 어르신의 상태가 눈에 띄게 악화가 되었다면 등급 변경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요. 거동이 급격히 어려워졌거나 새로운 질환이 생겨서 중증도가 높아졌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공단에 등급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사소견서가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요. 재판정을 통해서 1, 2등급으로 향상이 되면 시설급여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등급 자체를 변경하지 않더라도 생활 여건에 따라서 급여 종류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주로 돌봄을 담당하는 배우자나 자녀가 질병이나 고령, 직장 문제 등으로 더 이상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가 될 경우, 그리고 어르신이 혼자 거주해서 안전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주거 환경이 열악해서 집에서 생활을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하시는 경우, 치매 때문에 망상, 환각, 공격성, 이런 배회 이런 증상이 반복이 되면서 가족의 부담이 과도해진 경우 등이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급여 종류 변경 신청을 통해서 시설급여 이용이 인정이 될 수가 있고요. 시설급여로 변경이 확정되면 기존에 이용하던 재가 서비스는 모두 종료해야 됩니다. 방문 요양, 주야간보, 방문간호 등을 이용 중이셨다면 중지하셔야 되고요. 대여로 사용하던 복지용구는 반납 절차를 꼭 거치셔야 됩니다. 구입한 복지용구는 개인 소유이기 때문에 가져가실 수가 있지만 대여 제품은 정리한 다음에 입소를 하셔야 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재가급여랑 시설급여는 동시에 이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행정적으로 정리를 하고 입소하셔야 됩니다. 요양원 입소 같은 경우는 어르신의 상태만으로 결정되는 문제가 아니죠. 신체적, 인지적 상태, 가족이 돌보시는 상황, 그다음에 어르신이 지내는 환경, 현재 거주 지역 이런 요소들을 함께 고려를 해서 판단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요양원은 누구에게나 같은 시점에 필요한 선택은 아니고 아직은 재가 요양으로 충분한 시기일 수도 있고 이제는 시설 도움이 필요한 시기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가족분들끼리 고민을 하시다 보면 결국 제자리 걸음일 때가 많아요. 그만큼 결정하기가 어렵고 조심스러운 일이기도 하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지금 어르신의 상태랑 가족의 상황에 맞는 선택을 적절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하고 이제는 그 고민을 저희가 대신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황을 간단하게 문자로 남겨주시거나 언제든지 전화를 주시면 상황을 분석해서 지금 시점에서 가장 후회 없는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오늘 정리한 내용이 요양원 입소를 준비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